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 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타를 맞는 기타 연습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기타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물론 저도 이제 기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기에게 맞는 기타 연습법으로 해야지만이 시간을 상당히 아낄 수 있고, 또한 좀 더 효율적인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기타 음악 장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장르라고 하면 트로트도 있고 락도 있고 재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팝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타 주법도 달라지고 뭐 쓰이는 코드라든지 아니면 음계, 리듬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스타일대로 기타를 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직장을 가지시고 이 기타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 하기도 어렵고 찔끔찔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 장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기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타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나는 락 스타일이 좋아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친다든지 아니면 뭐 되게 비트 있게 치겠는데 이렇게 좀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음계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멜로디 치는 연습 위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잽잽이 코드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약간 그 곡의 스타일에 따라서도 연습하는 방향이 충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손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신체의 특징, 뭐 여자분은 좀 더 작은 기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아니면 손이 작은 분 아니면 손이 불편한 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너무나도 이제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뭐 기타가 있는 것처럼 연습법도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 맞는 연습법이 무엇일지 찾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와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표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입시를 위해서 막 기타를 연습하는 분은 한 곡을 막 주구장창 파야겠죠. 막 어떤 걸 외워갖고 이렇게만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라는 특징은 그 짧은 3분에서 5분 동안 뭔가 임팩트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 오디션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딱 한 곡에서 두 곡 정도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기타 연습 방법도 달라지고 또 수준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뭐 이렇게 고고로 노래하면서 이러면서 뭐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노래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어떤 오브리만 살짝 들어가는 것만 배워도 되죠. 주법을 배우고 그 사이에 어떤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내가 노래하는데 도움은 되겠다 정도만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라는 건데요. 1번하고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컨츄리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컨츄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컨츄리 스타일을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뜯고 이렇게 치는 스타일을 좋아하면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만약에 트로트고 아니면 이제 성인가요 아니면 가요 그러면 그런 곡을 해야지 갑자기 무슨 재즈 코드를 갑자기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배우고 싶다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내가 나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러면 빨리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빨리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넋놓고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진도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이걸 하면 좋다더라 하면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이 발전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연습 방법은 어떤 음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음악을 딱 듣고 그것을 감으로 멜로디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다단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떤 음악이 나오면 그것을 멜로디를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이 좀 발전이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장기를 살려주시면 좋아요. 감각적인 것을 좀 더 살려서 활용해서 스케일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감각들을 그냥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C 코드, 코드 톤으로 뭐 D 코드 뭐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감각들은 생각하지 않고 장기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어떤 코드 이론이라든지 화성하게 이론에 딱딱 맞춰서 하다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발전이 돼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감성을 이용해서 스케일적으로 이제 오브리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치다가 뭐 자기가 감성적으로 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악보를 못 보거나 화성악을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런 천재성을 잘 살려서 했지 아마 그런 분들에게 처음부터 뭐 야 이게 악보대로 쳐 아니면 뭐 화성악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런 사람은 기타를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마지막으로 오브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오브리의 관점은 일단은 편안함이에요. 즉흥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기 자신의 연주에 맞는 그런 실력으로 이제 어떤 곡을 정해져 있는 곡이 아니라 수천 곡 수백 곡을 딱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떤 라인을 놓고 싶을 때 어떤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악보화돼서 그것을 그대로 치잖아요. 이렇게 연습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악보화되어 있는 음원이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식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브리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즉흥적으로 어떤 곡이 이제 코드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G 코드 나오면 멜로디 치고 E 마이너 가면서 C 가고 D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자신만의 라인들이 계속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날은 내가 좀 기분이 좀 슬퍼. 그러면 좀 슬프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자기 자신의 연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브리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오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자기가 가볍게 이렇게 치면서 코드 사회에 무엇을 넣고 싶은 분들은 이 오브리 기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우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갑자기 무슨 재즈 코드를 배운다든가 세븐스 코드를 뭐 찾는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무슨 성인 가요를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칠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남행을 이게 물론 이제 뭐 크로스오버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어울리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냥 독특하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100% 표현하기에는 그 곡에 맞는 정서가 있고 그 라인이 있고 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브리 스타일을 배우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실용음악 입시학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사람이 바보지. 그 선생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재즈적으로 치시는 분한테 가서 갑자기 락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든지 트로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트로트를 이렇게 잘 치시고 뭐 이렇게 그걸 연구하신 분에게 갑자기 뭐 재즈 뭐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속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고른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연주 스타일을 이제 레슨을 받을 때 아니면 연습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연습 방법이라든지 스케일, 코드, 주법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아끼고 싶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싶은 분은 이제 확실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기타 연습법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연습의 일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 그래서 저는 지금 4월 달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제가 연주한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이렇게 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와서 온라인으로도 뭐 거리가 먼 분들은 온라인으로 와서 이렇게 팁을 하나씩 얻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레슨이에요. 대단하게 뭐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해서 뭐 찾아가고 뭐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요소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팁이라든지 요령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제가 못 가르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본인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또 찾아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말로 또 좋은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